자, 2026년 1월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요.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한쪽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다른 한쪽은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상황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일본 금융시장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나라 한국의 증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이웃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바로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다카이치 쇼크라고 불리는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채권 시장의 무서운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말 큰 도박을 하나 겁니다. 바로 대규모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지출은 확 늘리겠다고 약속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간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세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보기에 이건 그저 무모한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형? 아주 즉각적이고 또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일본 국채로 막 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대출 금리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버렸죠. 특히 저기 보세요. 40년물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를 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 빚이랑 물가 때문에 큰일 나겠다 하고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2022년 영국을 뒤흔들었던 국채위기. 그때랑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때도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감세 약속이 시장 붕괴의 방아쇠가 됐었거든요. 역사는 이렇게나 무섭게 반복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암울한 일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선을 바로 옆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여기선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AI가 이끄는 놀라운 상승장,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막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저 역사적인 숫자 4,800포인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짜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체 수출은 오히려 2.3%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만, 딱 반도체 하나만 무려 45.6%가 폭증한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반도체 혼자서 한국 경제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죠. 결과적으로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 10개 중에 3개는 AI 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 정확히는 29.9%에 달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걷는 현상, 이걸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위대한 탈동조화, 즉 The Great Decoupling 이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제 공식이 근본적으로 깨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낡은 교과서는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엔화가 싸지면 한국 수출은 힘들어진다. 이게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 공식 이제 깨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무기 삼아서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한국은 뭘 했냐? 아예 다른 판을 짰습니다. LNG선, 암모니아선 같은 초고부가 가치 기술 분야에서 그냥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환율 같은 걸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의 해자를 파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지각 변동 속에서 투자자들의 희비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승자와 패자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은 이 상승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시장이 곧 떨어질 거라는 쪽에 돈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즉 고래들은 AI의 성장 스토리를 굳게 믿고 한국 기술주들을 계속 사들였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한 개인 투자자가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8억 원을 잃었습니다.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 짧은 한마디에 그 뼈아픈 결과가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과 반대 방향에 섰던 투자자들은요, 자신의 투자금이 무려 마이너스 60%까지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날아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공 바로 뒤에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와 직결된 아주 거대한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위험의 심장부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가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베팅이에요. 그런데 이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한 베팅이 지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도미노가 무너지는 과정은 아마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첫째,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럼 둘째, 싼 엔화로 돈을 빌렸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갈아치우기 시작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돈이 마르면서 한국 시장 역시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한국이 쌓아올린 이 AI라는 강력한 기술의 해자는 바로 옆에서 몰아치기 시작한 일본발 금융폭풍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튼튼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